네, 안녕하세요. 저는 열매국어학원에서 동국고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사승훈입니다. 이제 모든 학생들이 이제 저번 주죠. 2월 1일날 고등학교를 다 배정받아가지고 이제 본인이 진학하게 될 고등학교에 대해서 많이 찾아보고 있을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2024년 동국고 1학년에 입학하시는 학생분들과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저희 열매국어에서 동국고 국어는, 그러니까 동국고 특히 1학년 국어는 어떤 시험이고, 그 다음에 1학년 국어 시험을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며,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서는 저희 열매국어에서는 어떻게 동국고 1학년 국어를 대비하고 있는지, 그래서 총 3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 같은 경우에는요, 제일 첫 번째 동국고 1학년 국어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그 경향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그 동국고 1학년, 그러니까 작년 2023년 동국고 1학년 국어 시험 문제 중에서 좀 동국고의 스타일과 그다음 동국고의 경향을 확실히 좀 알 수 있는 주요 문제를 같이 보면서 분석해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 열매국어에서 동국고 1학년 국어 수업을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먼저 동국고 1학년 국어에 들어가기 전에 동국고 1학년 전체 실력을 먼저 학부모님들과 학생분들이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교육청 모의고사와 그 다음에 동국고 시험 성적을 좀 비교하는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학생들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하고 나서 3월 28일날 교육청 모의고사를 보게 될 텐데, 교육청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학생들이 성적표를 받게 됩니다. 그 성적표에는 여러 정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정보가 있냐면, 제일 첫 번째, 이 학생이 전국에서 몇 등급인지, 그러니까 1등급부터 이제 9등급까지 나눠지게 되는데 4%, 11%, 21%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 학생이 전국에서 과연 몇 % 안에 들었는지 전국 단위의 성적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성적이 나오냐면, 그 학생이 동국고 1학년 전체 중, 그러니까 쉽게 말해 전교죠. 전교 몇 등인지에 대해서 성적도 나옵니다. 전교 몇 등, 반 몇 등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그 성적을 바탕으로 동국고 전체의 실력을 좀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2023년 동국고 3등급, 그러니까 이거는 3월 성적이었는데 3월달에 고등학교 1학년 3월달에 3등급, 그러니까 전국 단위로 봤을 때 3등급 받았던 학생이 동국고 1학년 전교 등수로 본다면 64등이었었고요. 네, 9월달에는 2등급을 받았던 학생이 전교, 동국고 전교로 본다면 30등, 총 2등급이 됐었고, 마지막 12월달에 전국 단위에서 1등급 받았던 친구, 그러니까 전국 단위에서 4% 안에 들었던 친구가 동국고 1학년에서 본다면 전교 7등이었었고요. 이 전교 7등이었던 친구는 반에서 1등이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전국 단위의 성적과 동국고 전교 성적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큰 차이가 없다는 말은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동국고 국어 수준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렇게 쉽지도 않고 좀 아이들의 실력이 평이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를 봤을 때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국 단위로 봤을 때 3등급이었던 친구가 이제 전교 등수로 봤을 때는 5등급, 6등급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좀 학교의 수준이 좀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오히려 반대인 경우에 전국 단위에서 1등급의 친구가 전교에서는 3등급이 됐다, 그런 경우에는 학교 수준이 좀 평이한 거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동국고 1학년 이제 국어 시험 전체에 대한 경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이제 작년 기준입니다. 작년 2023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교과서에서 약 65%가 나왔고요. 그냥 교과서 외부 지문. 근데 이 외부 지문이라는 거는 3월 달에 나왔던 3월 모의고사 시험인데, 그 3월 모의고사에서 대략 35% 정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신다면 교과서에서 100% 나오는 시험이 아니라 동국고는 이제 외부 지문, 특히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시험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게 2023년 처음으로,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그 모의고사가 시험 범위에 포함된 적이 없었는데, 작년 2023년 처음으로 모의고사가 시험 범위에 출제가 같이 되었었고, 이전에 2022년 혹은 2021년 때는 교과서에서 대략 한 80%, 90%
이상이 나오고, 학교 프린트, 프린트에서 한 10%에서 20%가 나왔었는데,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이제 프린트는 별도로 딱히 없었고, 대신에 이제 시험 범위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봤던 3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학력평가가 출제되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험 구성으로는 객관식이 21문제로 총 80점이었었고요. 서술형이 3문제였는데 100점이 좀 높습니다. 20점입니다. 그래서 한 문제를 한 6점에서 좀 높을 경우에는 8점까지 되게 갔고요. 그 다음에 그 6점에서 8점까지 가게 될 경우에는 소문제식으로 나눠져서 좀 부분 점수를 얻을 수 있겠지만, 서술형 문제를 이따가 한번 보시겠지만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느 정도 시험 범위에 대한 내용, 개념만 좀 꼼꼼히 알고 있다면 충분히 다 서술해서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서술형 문제인데, 대신에 뒤에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동국고 1학년에서 국어 1등급을 받으려면 서술형은 무조건 다 맞으셔야 됩니다. 서술형에서 1, 2점 혹은 2, 3점이 깎이게 되면 1등급이 조금 불안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1등급을 위해서라도 서술형 문제는 대비를 꼼꼼하게 하셔야 되고요. 근데 그 대비가 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너무 큰 걱정하지 않으실 필요 없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가 모두 교과서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험 범위가 학력평가, 모의고사도 있었지만 모의고사에서는 서술형 문제가 나오지 않았었고, 다 교과서에서 나왔던 게 동국고 서술형 문제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문제 스타일 같은 게 어떤 거냐면 좀 그냥 단순 암기에서 푸기보다는 학생들이 직접 추론하고,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의 기본 개념을 좀 활용하는, 그러니까 좀 응용하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본 문제보다는 심화형 문제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한번 더 보시겠지만 그냥 이 말을 보면 교과서에 있는 개념을 달달달 암기를 해서 풀기보다는 교과서에 있는 개념을 활용하여,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A 작품이 나왔으면 A 작품과 연계해 줄 수 있는 B 작품과의 비교 대조를 통해 문제를 푸는, 혹은 A 작품과 유사한 작품을 찾는, 이런 식으로 개념을 학생 스스로가 시험을 풀면서 응용해야 되는 그런 수능형 문제가 대부분 출제되고요. 네, 반면에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으로는 단순 암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작년에 처음으로 모의고사, 학력평가 시험 범위에 출제되었긴 했었고, 객관식 문제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가 많았었기 때문에 서술형 문제에서 조금 비교적 쉬운 난이도를 보여주면서 암기만 하면 좀 쓸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었는데, 근데 이거는 작년 기준이고요. 올해로도 들어가게 되면 또 서술형 문제 스타일이 바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재작년 2022년과 그 전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 문제에서 단순 암기보다는 서술형 문제에서도 외부 지문이 나와서 그거를 비교 대조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동국고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전한 1등급을 위해서라면 서술형 문제 대비 정말 꼼꼼하게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문제 따로, 모의고사 문제 따로 나오기보다는 교과서와 모의고사 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문을 보시면 가작품, 나작품 혹은 다작품까지 한 지문에 3작품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작품은 보통 교과서, 아니면 한 작품은 또 모의고사에서 나와서 교과서와 모의고사를 조금 비교대조하는, 그러니까 이 두 작품을 조금 특징, 공통점, 차이점을 파악하는 문제들이 여러 출제되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분들이 이 교과서 작품이 모의고사에서는 어느 작품과 같이 연계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파악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동국고 시험 문제 특징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학력평가에 독서 지문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력평가 보시면 문학 파트, 독서 파트, 법과 전문 파트, 문법 파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독서 파트가 문제 나왔었는데, 독서 파트의 경우에서는 문제 변형이 전혀 없었고요. 특히 지문이 가끔씩 변형되는 경우 있었는데, 작년 2023년 동국고 1학년 독서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학력평가에 있는 모의고사에 있는 지문이 그대로 출제가 되었었고, 문제도 그냥 선지 순서만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독서 지문에서는 정말 그냥 암기만 했더라면, 독서 그 지문 내용만 확실히 이해하고 암기만 했었더라면 쉽게 풀 수 있었던 게 모의고사의 독서 문제였습니다. 네, 그럼 이게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러니까 많은 학생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일단은 1학기 중간고사는 저 혼자 해볼게요. 혹은 1학기 중간고사, 국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조금 국어를 소홀히 하거나, 아니면 1학기 중간고사를 살짝 워밍업식
그러니까 연습용으로 생각하고 이제 시험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1학기 중간고사 때 1등급 받았던 학생들이 대부분 1등급을 유지합니다. 네.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1등급 좋은 성적을 받은 학생들이라면 2학기에도 그렇고 2학년 올라가서 그 다음에 3학년 올라가서도 웬만하면 1, 2등급, 그러니까 상위권 성적을 계속해서 유지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감을 잃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뭐냐면 이미 이 학생들이 겨울방학 혹은 2월달 아니면 3월, 4월 이제 그 1학기 중간고사 대비를 하면서 동국고 국어시험에 대한 감을 확실히 좀 어느 정도 익혔고, 무엇보다 이 학생들이 시행착오가 되게 적습니다. 시행착오가 되게 적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1등급을 받으면 1, 2등급을, 물론 이제 그 1등급 받았던 학생들이 실수하거나 살짝 감을 잃어서 2등급, 3등급을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1등급을 해도 2, 3등급 떨어지더라도 다 감을 다시 찾아서 다시 1등급 혹은 2등급 성적을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래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1등급 학생들을 비교적 시행착오가 적으면서 이 시행착오를 적게 최대한 줄이면서 계속해서 높은 성적, 상위권 성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성적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이제 동국고 1학년 주요 문제를 같이 분석할 텐데요. 이 객관식 3번 문제가 1등급을 결정하는 문제였습니다. 이게 이제 많은 동국고 학생분들은 이제 동국고 입학하고 나서 이 문제를 정말 많이 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 3번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동국고 국어 문제만의 시그니처 문제를 할 수 있는데, 황진이 시조 같은 경우는 황진이 시조 교과서에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작품이었는데 이 작품과 유사한 작품들을 골라야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4번이 있으면 1, 2, 3, 4, 5 해가지고 1번 가시조에 나타나 있는 시적화자 정서 가장 유사한 것으로 1번부터 5번 선지 중에 외부진, 그러니까 고전 시조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문제인데, 근데 이게 왜 어렵냐면요, 1번부터 5번 선지가 시험범위 없고요, 학교 시험 프린트에도 없고요, 학교 교과서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처음 보는 작품이 1번부터 5번 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스스로가 맞아, 가시조에서는 어떤 이별의 정서 혹은 그리움의 정서, 기다림의 정서가 있었기 때문에 이 기다림의 정서가 나타나는 1, 2, 3, 4, 5 중에 어떤 건지 직접 찾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무엇보다 학생들이 고전문학을 어려워하는데 고전문학에 되게 취약점을 갖고 있는 학생들 혹은 고전문학을 해석하거나 분석할 수 없는 학생들이라면 이런 3번 문제는 웬만하면 다 틀리게 되고요. 이렇게 중위권 혹은 중하위권 학생들, 특히 상위권 학생들 몇몇 학생들은 이렇게 고전문학의 약점을 보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이런 3번 문제에서 오답을 받으면서 1등급이 결정된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고전문학을 분석하는 능력을 요구하는 거고, 이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말 수많은 고전문학 작품들을 같이 보는 게 중요한데, 수많은 작품들을 여러 작품을 보면서 암기하는 것보다는 학생 스스로가 고전문학을 분석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고전문학 같은 경우에는 좀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양반, 기녀, 기생 혹은 피지배층, 이게 평민층이 쓰는 그 시조 작품들의 주제가 웬만하면 뻔하니 뻔한 걸 보여주는데, 거기서 중요 몇몇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 혹은 이 키워드만 좀 파악해서 작품을 해석한다면 쉽게 풀 수 있는 건데, 많은 학생들이 이런 키워드 찾기 혹은 주요 단어를 찾는 걸 어려워하기 때문에 고전문학을 어려워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 찾기 혹은 주요 단어 찾는 것만 충분히 연습한다면 이런 3번 문제 쉽게 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동국고가 보통 2022년까지는 좀 이런 선지 구성이 되게 좀 계속해서 뻔하긴 뻔했어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 나왔던 선지가 21년, 22년에 계속해서 동일하게 출제되었었는데, 23년부터는 학생들이 좀 이런 거에 더 친숙해지고 학생들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변별력을 갖기 위해서 1번부터 5번 선지를 정말 처음 보고 어려운 시도들 많이 갖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학생 본인이 작품 해석 능력, 고전 문학 해석 능력이 더 요구되는 게 바로 이런 3번 문제고, 이런 3번 문제를 그렇기에 1등급을 결정하는 문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또 1등급을 결정했던 게 바로 서술형 문제였습니다. 이옥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웰컴 투 동막골, 유전자 변형 음성물 토론에서 문제 출제되었던데, 이 중에서 웰컴 투 동막골 모든 작품들이 다 교과서에 있었습니다. 교과서에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또 조건이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았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의고사가 첫 번째로 시험에 나왔던, 처음으로 나왔던 시험에서 그런지 서술형에서는 비교적 난이도가 좀 쉬웠었는데, 그러니까 서술형 특히 3번은 기출에 없었기 때문에 생소할 수 있었지만 내용만 파악했다고 했는데, 이게 바로 웰컴 투 동막골 혹은 유전자 변형 용산물 여기서 나왔었는데,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게 유전자 변형 용산물 토론 문제, 여기 내용이 엄청나게 길고요. 학생들이 이거 딱 봐도 그냥 이거 내용만 알고 있으면 되겠네, 이거 시험장 가가지고 그냥 내용만 읽으면서 그냥 풀면 쉽게 풀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해서 잘 대비를 안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서술형 문제 나올 수 있어서 제가 계속해서 시험 대비 동안 유전자 변형 용산물 토론의 모든 내용을 다 암기하고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했었는데, 서술형 문제에서 그대로 또 나왔었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열매국어에서는 어떻게 대비를 했냐는 건데, 웰컴 투 동막골과의 비교를 해가지고 어떻게 시험에 나올 수 있는지인데, 이 4번이 나왔습니다. 공간의 상징성이라 해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속 온실은 은희와 관련 있는 거고, 웰컴 투 동막골의 동막골 같은 경우에는 순수의 공간이다. 이거를 이제 좀 단답식으로 쓰는 게 그렇게 바로 1학기 중간고사 시험에 출제되었었고, 이거를 저희 학원에서 이렇게 다 대비를 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좀 2등급을 결정했던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1등급을 결정하기까지는 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었는데, 그렇다고 중위권 학생들 혹은 중하위권 학생들 아주 쉽게 풀 수는 없었던, 그러니까 상위권 학생들은 좀 쉽게 풀었을 겁니다. 1, 2등급을 받았던 학생들은 쉽게 풀었겠지만 3등급, 4등급 학생들은 아마 이 1번 문제에서 조금 어려움을 보이면서 틀렸을 텐데, 이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과서와 모의고사가 융합했던 문제였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단순 암기가 아니라 개념을 정말 스스로 응용해야 되는 수능형 문제였었고요. 보시면 리듬감이 형성한다, 관조적인 성찰을 보여준다, 청각적인 신상 혹은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 이런 등 기본 문학, 기본 개념어가 좀 중요했던 문제였기 때문에 이 개념어를 꼼꼼하게 대비했던, 공부했던 학생들이라면 이 2등급을 결정하는 1번 문제를 쉽게 맞추면서 1등급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문제였었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동국고 1학년 국어 같은 경우에 난이도가 중에서 중3까지도 볼 수 있고요. 근데 웬만하면 이 완전 어려운 3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중에서 중3 정도의 난이도를 보여주면서 극악의 난이도, 그러니까 극악의 난이도는 전교생 300명 이상이 다 틀린 문제, 혹은 정말 운 좋게 한두 명, 두세 명이 맞는 문제를 그렇게 출제하지는 않고요. 거의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등급을 받았던 학생들이라면 1등급 결정하는 문항은 다 맞는 식으로 그렇게 엄청 어렵고 엄청 높은 오답률을 보여주는 문제는 나오지 않으면서 중에서 중3 정도의 문제를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시험 범위가 교과서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모의고사와 같이 융합하면서 이제는 학생들이 3월 달에 보는 모의고사와 그 모의고사를 그냥 바로 던지는 게 아니라 모의고사와 교과서를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이 교과서, 이 작품은 모의고사의 어떤 작품과 같이 연계해서 출제될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그 두 작품의 공통점 차이점을 파악하면서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걸 말씀드릴 수 있고, 제일 중요한 점이죠. 동국고 1학년 국어에서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서술형에서 최소, 그러니까 여기서 최소 감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쉽게 만점 받는 게 제일 마음 편합니다. 웬만하면 무조건 감점 안 맞는 게 제일 중요하고, 객관식에서 한 문제에서 2문제 정도 틀린다면 1등급을 기대할 수 있고요. 2문제, 3문제 이상 틀리게 된다면 2등급, 그 다음에 3문제, 4문제를 틀리게 된다면 한 3등급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국고에서 이제 열매국에서 동국고 국어서를 어떻게 했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학 기본 개념을 활용하는 수능형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문학 기본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시험 범위 관련해가지고 학력평가, 그러니까 모의고사와 교과서는 어떻게 융합해서 문제가 출제되는지, 이걸 이제 저희가 학생 본인이 바로 할 수 있긴 한데 좀 더 전문적인 동국고 국어 전문을 하고 있는 제가 그걸 좀 딱 키워드를 잡아가지고 연계 포인트를 잡아서 수업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출 병행에 맞춘 예상 문제 풀이를 거의 이제 저희가 수업 랩을 8주 잡고 있습니다. 8주 잡고 있는데 한 달 정도, 1주에서 4주차까지는 이제 시험 범위 개념에 대한 개념 학습 공부를 진행하고요. 남은 5주차부터 8주차까지는 이 예상 문제를 계속해서 풀면서
학생분들의 실전 감각 연습과 그다음에 동국고 출제 경향을 맞추면서 학생들이 정말 이제 본인 스스로가 확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예상 문제를 같이 풀이하고요. 그 다음에 1대1 개별 확인 학습, 그러니까 클리닉 수업을 개별적으로 진행하고요. 이건 이제 조교 선생님이 따로 진행하기보다는 이제 동국고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제가 사송 선생님이 직접 학생 한 명 한 명씩 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국고 같은 경우에 동국고 1학년 같은 경우에 토요일,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1시부터 4시 반까지 수업을 진행하고 4시 반 이후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 2시간까지 클리닉 수업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로 본다는데 또 가끔씩 학생들이 시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시간이 안 되는 경우에는 수업 전에 미리 오게 하거나 아니면 일요일날 또 오게 하거나 아니면 평일날 따로 오게 해가지고 학생 개별적으로 또 클리닉을 봐주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문학은 이제 현대문학과 고전문학 중에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특히 고전문학이 제일 중요하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등급을 결정하는 문학은 고전문학 작품인데 고전문학을 해석하는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고전문학 수업을 따로 진행하고요. 독서 같은 경우에는 각 독서 주제별로 어떻게 독해를 해야 되는지, 문법은 의문부터 중세국어인데 문법 같은 경우에는 좀 바로 이번에 또 1학기 중간고사 시험범을 보아야 되겠지만 작년 기준을 말씀드리면 1학기 중간고사 때 모든 1학년 문법 시험 개념범위가 다 나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빠듯한 감이 있기 때문에 좀 문법은 최대한 빨리빨리 나갈 거고요. 그 빨리빨리 나가면서 학생들이 부족한 이해도 혹은 성취도는 이제 개별적 1대1 개별 클리닉을 통해서 보완을 하고 그 다음에 성취도 확인이라는 거는 이제 매주 테스트를 봅니다. 매주 주간 테스트 보고 월간 테스트를 보면서 그 성취도를 파악해가지고 이거를 학부모님께도 저희가 리포트 형식으로 보내드리고 그다음에 이거를 또 리포트식으로 나온 그 특징을 보면서 학생들의 취약점을 파악해가지고 학생 개개인별로 또 클리닉 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아까 말씀드린 8주차 수업을 진행할 텐데 그 중에 4주차까지는 이 1번 개념 교재를 통해서 시험범위 개념을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주차부터는 이 주간 테스트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매주 개념 테스트를 진행한 다음에 맨 마지막 8주차 혹은 직전 보강 수업 때 실전 대비를 위한 파이널 모의고사를 진행한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동국고 국어 전문 사송 선생님인데 이 사송 선생님 제가 어떻게 수업하냐면 성취도 확인해서 미흡시 무조건 될 때까지 계속 남겨서 진행을 하고요. 클리닉 수업 같은 경우에는 조교 선생님이 따로 진행하기보다는 담당 선생님, 사송 선생님 직접 진행해주는 클리닉 수업을 진행하고 개별적 학생들이 질문이 있다면 카톡 혹은 전화로 따로 진행하는 거에 제 수업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2023년 동국고 1학년 진학하시는 동국고 학생분들과 학부모님들을 위한 열매국어에서 준비한 동국고 국어 설명이었었고요. 네, 오늘은 이렇게 영상으로 진행하는데 별도로 또 동국고 국어에 대해서 더 질문이 있으시거나 상담받고 싶다면 언제든지 학원에 연락 주시면 동국고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제가 바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매국어에서 동국고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사승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